안녕하세요. 리치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2020년 개정세법으로서 농지 감면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임대 수입이요, 7,500 이상이면 농사 지은 것으로 안 본다고 합니다. 예,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농지를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면 세금을 연간 1억 원, 5년간 2억 원 감면을 해주는데요. 단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, 근로소득이죠. 합계가 3,700 이상이면 이 3,700이 넘는 해는 농사 지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. 그 해는요. 그런데 이거에다가 어떤 내용이 또 추가가 되었는데요.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.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, 매출액이죠. 매출액 기준 이상의 그런 매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도 제외한다고 합니다. 그럼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뭐냐? 복식부기 의무자란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. 특정 금액이 넘는 사람들은요, 장부를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의무 대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의무 금액이요,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도소매랑 부동산 매매업은 3억 기준이고요. 뭐 제조업은 그 1억 5천 기준이고요. 부동산 임대업은 7,500 기준입니다. 즉 무슨 말이에요? 요 금액들 이상으로 넘는 해는 그 작용한 걸로 안 보겠다는 거죠. 그러면 저희가 이제 8년 작용과 그 농지 대토 두 가지 감면이 있는데요. 뭐 이제 잘들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공통사항은 토지는 전답 과수원 등 이런 농지를 말하는 것이고요. 지역 요건은 주상공 밖에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내 주소지와 그 농지 소재지가 연접 시군구에 있거나 또는 직선거리로 30km 내에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본인 반드시 본인이 작용해야죠. 가족이 작용하는 건 인정 안 하고요. 본인이 반드시 작용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총급여, 즉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면 거기 총급여 맨 위에 있는 총급여와 또 사업소득이 있으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게 소득이죠. 그 금액 합계가 3,700이 미만이어야 됩니다. 즉 3,700 이상이면 그 해는 넘는 해는 농사 지은 것으로 안 보겠다는 거죠. 근데 요 근로와 사업소득은 이렇게 보는데 이자, 배당, 연금, 부동산 임대는 괜찮다 이거죠. 왜? 이자야 뭐 그냥 돈만 넣어놓으면 나오는 거고, 배당도 주식 사면 나오는 거고, 연금도 그냥 나오는 거고, 자기가 이제 불입한 거에 대해서.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도 뭐 가만히 있으면은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소득은 있어도, 아무리 많이 있어도, 농사 짓는 거와는 무관하다.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, 이 업종별 이제 이 매출액 기준이 들어오면서 얘기가 좀 틀려졌습니다. 즉 무슨 얘기예요? 이게 3억 1억 5천 7,500이요. 이게 복식부기 기준 금액입니다. 복식부기 기준 금액. 그럼 보시면 대표적인 도소매나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3억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하셔야 되고요.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.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숙박 음식업 하는 사람들은 1억 5천 이상이면은 그 복식부기를 하셔야 되고, 부동산 임대업 아니면 이제 중개업 이런 분들은 7,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하셔야 됩니다. 장부를 하셔야 돼요. 즉 이 금액들 이상인 분들은 세무사한테 장부를 맡겨야 할 금액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 임대업이요. 예전에는 임대업만 있으면 제외였어요. 근데 이제는 7,500이 넘어버리면 넘는 해는 아예 농사 지은 것으로 안 본다고 합니다. 농사 지은 것으로 안 본대요.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좀 더 보시면 8년 자격은 8년 이상 뭐 계속적 짓든 아니면 띄엄띄엄 짓든 하여튼 8년 지으면 감면해 주는 거고요. 양도일 현재 뭐 반드시 경작할 필요는 없겠죠. 과거 8년 이상만 경작했으면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대토는 뭐예요? 그 구농지, 그 파는 농지, 옛날 농지에서 4년 이상 농사 짓다가 1년 내, 그 팔고 나서 1년 내에 신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, 중요한 거는 구농지 자경과 신농지 자경을 합산해서 8년 이상을 지어야 되겠죠. 그래야 그 대토 감면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땅을 사야 되냐? 구농지 가격의 2분의 1의 땅을 사든가 아니면 구농지 면적의 3분의 2가 되는
그런 신농지를 취득해야 된다는 내용이죠.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잘들 아시는데 이 업종별 금액 좀 한번 다시 살펴보면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은 3억이고요.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은 1억 5천이고요. 부동산 임대업, 뭐 공인중개업 이런 거는 7,500만원. 요거 좀 기억하세요.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실제 이분은 자기가 진짜로 경작을 했어요.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. 예,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이제 과거 소급해서 요렇게 이제 쭉 발생했다 이거죠. 6천 뭐 6,500, 7,000, 7,500 해서 이렇게 쭉쭉쭉 했고요. 비용도 이렇게 계속 조금씩 늘어났다고 합니다. 소득이 2,000부터 해가지고 5,200까지 이렇게 이제 쭉 늘어났는데요. 만약에 내가 19년도에 팔았다고 그러면 이분은 어때요? 이분은 8년 작용으로 인정이 됩니다. 실제 경작했다고 그러면. 왜? 부동산 임대업은 그 농사 짓는 거랑 문제가 그 특별히 관련 없으니까요. 여기 그 부동산 임대는 제외였잖아요. 그래서 19년이었다고 그러면 설사 3,700이 넘는 소득 금액이 3,700이 넘어도 다 인정됐다 이거죠. 그런데 이제 20년부터는 20년 이후에 파는 것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? 3,700이 그 넘는 부분을 요거를 본다는 게 아니라 7,500. 그 임대업은 아까 그 복식부기 의무 금액이 7,500 이상이라고 그랬죠. 매출액이 7,500이 넘기 때문에 이 넘는 해는 농사 지은 것으로 안 본다고 합니다. 농사 지은 것으로 안 본다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임대업 있으신 분들은요. 이제 문제가 됐죠. 왜냐면은 전에 규정, 작년 규정으로 하면은 내가 농사만 졌으면 다 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7,500이 넘어버리면 이게 감면이 안 돼요. 감면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음식점업은 제가 음식점업은 아까 1억 5천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과거 소급해서 매출액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8천, 9천, 1억 뭐 이렇게 해서 1억 6천까지. 그 다음에 비용도 쭉 이렇게 발생하고 소득이 이렇게 쭉 발생했습니다. 그럼 작년 기준으로는 어땠어요? 작년 기준으로는 그 3,700만 원만 안 되면 그 본인이 농사 지었으면 인정을 해줬죠. 그래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3,700이 안 넘었습니다. 소득 금액이요. 소득 금액.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 금액이 3,700이 안 넘었기 때문에 다 작용으로 인정이 돼요. 본인이 농사만 졌다라고 하면.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어쨌다는 거예요? 2020년도부터는 3,700이 아니라 요 3,700 엔드 이 지금 1억 5천 넘는 금액 1억 5천 넘는 금액 즉 요 복식부기 의무 금액을 넘어버리면 요 기간은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.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년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8년 작용이라 1억이 감면됐을 것을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7년이라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. 예,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 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.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다른 업이야. 되게 이제 열심히 업을 하셨으면 3,700이 거의 넘겠죠. 그런데 이 임대업 같은 경우는 아예 제외였다가 이 갑자기 7,500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임대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날벼락입니다. 날벼락이에요. 그래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좀 그 이제 그 감면 신청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감면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임대업 하시는 분들 하여튼 좀 요 7,500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